기암관의 살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목만 봐서는 모리스 르블랑의 기암성이 떠오르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다카노 유시 작가님이 2024년에 출간한 소설이 되고요. 이 이후로도 작가님은 바스커빌관의 살인이라는 시리즈를 출간하시고 있기 때문에 고전에 대한 오마주가 상당히 묻어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기로 할 텐데, 외딴 섬에 있는 시계탑 앞에 머리가 박살난 시신이 누워 있고요. 탐정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면서 탐정의 추리를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파티장으로 장소를 옮긴 탐정은 이번에도 재미있는 유희였다며 운영자에게 말을 하고요. 운영자 역시도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더니 언제든지 예약만 해주시면 더욱 즐거운 트릭과 살인으로 만족시켜 드리겠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의뢰인이 탐정 역할을 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는 살인극이 벌어진다는 건데, 문제는 죽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였고요. 의뢰인이 운영자에게 그러니까 탐정 역할을 한 고객을 말하는 거죠. 혹시 다음엔 연쇄살인도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니 운영자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랄 수 있는 인물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소는 카리브해를 운행하는 소형 선박 위고요. 3일 동안 외국에 있는 기암관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 100만 엔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몇몇의 사람들이 이동 중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사토라는 남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토가 본명이 아니라 운영자 측에서 부여한 가짜 이름이라는 거고요. 도착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간단한 상황극 정도로만 주인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런 사토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반년 전에 일용직을 하다 알게 된 도쿠나가라는 친구가 외국에서 며칠만 지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후 사라졌던 것이었고요. 이번 아르바이트 역시도 우연치 않게 사토가 지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반년 전부터 친구인 도쿠나가를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SNS를 뒤졌고 결국 이번 아르바이트를 발견해 지원한 것을 성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친구가 사라진 비밀을 풀려고 사토는 이번 아르바이트에 몰래 지원을 한 거다, 이런 건데, 그 뒤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딘지 모르는 외딴 섬이었고요. 포장된 도로를 따라 숲을 통과하니 해안가 옆에 3층짜리 규모의 서양식 목조 건물이 세워져 있고 입구에는 미카이도라는 명패가 걸려 있는 것을 사토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저택 앞에 다다르니 고엠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집사가 사람들을 맞이해 주게 되는데, 그는 사토를 보고선 여행자분도 오신다고 들었는데 당신이시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토는 벌써부터 시작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설은 뭔가 설정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아까 주인공도 상황극이라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사토는 이름도 가짜지만 자신의 역할도 가짜로 부여받은 상태이고요. 아르바이트를 제시한 쪽에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토는 그저 부여받은 캐릭터를 대본 없이 연기한다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하여튼 그 뒤 집사가 응접실로 사람들을 안내한 후 미카이도 주인님은 이틀 뒤에 오시니 그때까지는 편히 쉬시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사토는 다시 한번 이런 설정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략적인 등장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고요. 탐정유희라고 불리는 이번 게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나 정도로만 이해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사토는 여행을 하다 미카이도를 만나 저택에 초대를 받았다는 설정이고요. 사토와 함께 배를 타고 이 섬에 도착한 인물로 사카키와 야마네라는 두 남성이 있는데, 이들은 미카이도의 딸인 시주쿠라는 여성과 함께 같은 대학의 미스터리 동호회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비코라는 여성과 선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설정이겠지만 의도치 않게 배가 고장나면서 머물게 되었다고 나오고요. 텐가와라는 남성의 경우는 사토와 마찬가지로 초대를 받은 손님이라고 나오는데, 저택의 주인인 미카이도와는 마술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각자의 방을 소개받은 후 상황은 저녁 식사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야기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축이랄 수 있는 집사의 입장을 보여주게 되고요. 지난번 이름은 고테가와였는데 이번에는 고엔마인가라며 몇 번이고 헛갈리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되뇌이며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역시도 이런 상황극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달라졌다, 이런 말인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은 탐정유희라는 무대의 참가자가 아니라 운영자였다는 점이었고요. 요리사인 마나베가 만든 음식을 가정부인 고사카가 잘 운반하는지를 체크한 고엔마는 식사 중인 사람들을 주목시키더니 시라이라는 남성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인물이 또 한 명 늘었다는 말인 건데, 설정상 그는 미카이도의 주치의였고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러려나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고엔마는 참가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탐정역의 의뢰인을 힐끔 보더니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해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주쿠가 갑자기 도움을 청하고 싶다며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게 되는데, 말인즉슨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지만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편지 내용을 확인할 때 조연 캐릭터인 사토가 편지를 유심히 살피는 걸 보곤 고엔마는 황급히 편지를 빼서 품에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탐정유희라는 이름의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고, 참가자 중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토도 있지만 앞으로 탐정 역할을 맡을 의뢰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고엔마는 운영자 측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탐정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 도우미를 생각해보면 손님들이 완전히 못 나가게 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잖아요. 고엔마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장면은 집사실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사령실이라고 불리우는 장소로 고엔마가 넘어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곳엔 벽 전체에 걸쳐 12대의 모니터가 저택 곳곳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자리에는 고엔마의 상사인 미야비와 기술 스텝인 반자키, 그리고 이번 살인극의 작가인 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엔마는 몇 가지 상황을 체크하더니 본격적인 참극의 막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저녁을 먹고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고요. 방에 있던 사토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로 나가보게 되는데, 텐가와의 방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고엔마가 마스터키로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안쪽에서 무언가로 막아둔 듯 싶다고 말을 하자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강제로 문을 밀어 안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건 가슴에 단도가 박힌 채 침대 위에서 죽어있는 텐가와의 모습이었는데, 잠시 주변을 살피던 사람들은 문이 안쪽에서 잠겨진 상태에 물건으로 막아져 있긴 했지만 시신의 상태로 보아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듯 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방을 뛰쳐나간 고엠마는 얼마 후 사색이 된 표정으로 돌아오더니 저택의 유일한 전화기를 누가 일부러 부셔놓았다는 말을 하며 이래선 이틀 후 주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뻔하디 뻔한 클로즈드 서클의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히비코는 허탈한 표정으로 텐가와의 방에 있는 커다란 소파에 걸터 앉으며 밀실살인인가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토는 뭐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르바이트는 중지되지 않는 거지라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은 운영자들 쪽으로 넘어오는데, 고엠마는 옆구리에 칼이 찔린 시라이의 시신을 보며 이제 어찌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상사인 미야비는 고객들에게 이번 살인이 연쇄살인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여기서 범인이 죽으면 어쩌자는 거야 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엠마는 오늘 있었던 사건의 화면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는데, 다행히도 범인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급히 작가인 카에게 시나리오를 변경해서 새로운 범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살인극의 범인은 시라이였다는 말인 거고요. 원래 시나리오는 텐가와를 죽인 후 방을 밀실로 꾸며놓고 소파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는 계획이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시라이가 텐가와를 공격하던 중에 자신도 옆구리에 칼을 맞아서 죽어버리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도 소파에 몸을 숨긴 후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범인이 죽어버렸으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게 되는 거죠.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고 가는 대화 중에 고객들이라든지 사건의 화면을 돌려봤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힌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참가자들이 모여서 텐가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히비코가 혹시 우리 중 텐가와와 인연이 있는 분이 계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기다렸다는 듯 고엠마가 나서더니 텐가와는 가정부인 고사카의 자살한 딸이랑 인연이 있지 않았던가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사카 또한 맞아요. 미스터리 동호회 회원인 저희 딸이 이전에 저택에 왔을 때 죽은 텐가와 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라고 말을 덧붙이는데, 여기서 보면 고사카의 딸이라는 인물과 몇 가지 설정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하자면, 갑자기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범인 역의 배우가 시라이에서 고사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정에서는 고사카가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 보니 범인인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죽은 딸이 있었다는 설정을 추가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끝난 후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요. 상황은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엠마는 저택 밖에 있는 카메라의 전원을 내린 후 고사카와 함께 야마네의 시신을 늪에 뒤집어 박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설명드리자면,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시신을 뒤집어 놨다 이런 말인 건데, 원래는 시라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뚱뚱한 체형의 야마네를 여자인 고사카 혼자서 처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고안마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카메라를 꺼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종호때 무렵인데, 정심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야마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요. 결국 저택 밖에 있는 작은 늪에 거꾸로 처박혀 죽어있는 야마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누구보다 놀란 건 다름 아닌 고엠마였는데, 원래 예상한 모습은
이 사진처럼 되어 있는 거였지만 야만의 다리 한쪽이 미묘하게 꺾여서 싱크로나이즈 선수 마냥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어쩔 수 없던 고엔마는 직접 입으로 뭐야 이건 이누가미 일족의 한 장면 같잖아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연달아서 히비코가 맞아 스케키오가 죽은 장면과 똑같아 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 시신을 꺼내 확인한 사람들은 범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이때 사카키가 안경을 손으로 이렇게 올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야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하며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고엔마는 정심이 있기 1시간 전 직원 중 야마네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라더니 사망 추정 시각도 9쯤이라더군요 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사카키는 범행 시간은 좁혀졌군. 하지만 이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 라며 의아해하다 근데 사망 추정 시각은 어떻게 아신 겁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고엔마는 눈을 질끈 감더니 사실 고사카는 가정부를 하기 전 법의학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의사인 시라이가 2시간 전에 죽은 시체를 보고 1시간 전에 죽었다고 가짜로 말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트릭이었지만, 지금은 가정부인 고사카가 범인이 되다 보니 설정상 법의학자 출신이라는 게 붙어버리고 만 거였고요. 고엔마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억지스럽긴 하지만 의사인 시라이 역을 고사카가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여기게 됩니다. 헌데 이것도 고엔마 잘못은 아닌 거죠. 작가인 카가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황은 다시 넘어가게 되고요. 사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연달아 발생한 기묘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다는 건데,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주쿠가 사토의 방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녀는 지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토는 알겠다며 물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주쿠의 말을 정리해보면 기암관의 온으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도 자세히 상대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인 건데, 이 말에 사토는 시주쿠가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느끼게 되고요. 자신이 그동안 있으면서 정리했던 생각을 그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건데, 첫날 시주쿠가 보여줬던 편지를 사토는 스치듯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해두고 있었던 거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은 문구를 토대로 해서 사건을 추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람포가 숨긴다는 건 인간 의자를 뜻하는 거라 범인은 의자 속에 숨어 밀실 트릭을 만들었다는 거였고요. 세이시는 막는다라는 건 이누가미 일족의 한 장면을 연출하긴 했지만 사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시주쿠는 촉촉한 눈으로 이런 걸 어찌 알았냐며 사토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사토는 그런 모습의 시주쿠를 보며 이 여자라면 모든 걸 털어놔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여기에 온 사람이고 여행자는 설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그 말을 들은 시주쿠는 화들짝 놀라더니 아니 당신은 탐정이 아니었단 말이야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갑자기 곤란한 표정으로 속삭이듯 사토에게 다가와 이건 부자들이 하는 추리 게임이고 나도 섭외된 사람 중 하나라 자세히는 몰라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짝 사토에게 입을 맞춘 후 방을 벗어나려 하는데, 사토는 시주쿠를 불러 세우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을 멈출 수 있죠? 라고 묻게 되고요. 시주쿠는 너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죽거나 탐정이 게임을 멈춰야 되겠지라며 사토의 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한번 시주쿠의 편지 내용을 떠올린 사토는 세 번째 목이 잘려 죽는 사람이 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토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해야 기암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결국 찾은 해답은 탐정이 게임을 끝까지 하지 않고 도중에 멈추게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헌데 그러기 위해선 누가 탐정인지 알아낸 다음 세 번째 살인이 발생하기 전에 범인이 누구인지를 맞추게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남아있는 참가자들 중에 죽은 사람과 자신의 정체를 말한 시주쿠, 그리고 언제부턴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선장과 시라이를 제외하면 남은 사람은 히비코와 사카키 뿐이었고요. 이 중 누가 탐정일까 고민해 보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자 사토는 은근슬쩍 텐가와가 죽어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넌지시 람포의 소설 인간의자에 대해 언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 역할인 참가자에게 최대한의 방식으로 힌트를 주기 위함인 건데, 소파 속에 사람이 숨을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탐정이라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후 자신이 생각한 추리로 범인이라 생각한 고사카를 불러 사망 추정 시각은 어찌 알게 된 거냐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이때도 호응을 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일이면 저택의 주인인 미카이도가 돌아오니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단호한 표정의 고엔마가 사토 앞을 가로막더니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며 범인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기라도 하면 어쩌실 거죠?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범인 괄호 열고 고사카가 언제 나타날까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싶은 때인데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순간 사토는 죽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며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소란이 있는 시주쿠의 방 쪽으로 가보게 되는데, 방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잘려진 시신과 함께 인형의 머리가 뒹굴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어찌 된 거냐며 물어보니 홀에 있던 목각 인형의 머리가 사라져 찾던 중 시주쿠의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불안한 마음에 강제로 열어보니 이런 모습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밀실 안에 머리가 잘린 시주쿠와 인형의 머리가 발견되었다는 말인 건데, 이 모습을 본 사토는 다카기 아키미스 작가의 인형은 왜 살해되었는가의 상황을 연출해 놓았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요. 일전에 시주쿠가 보여줬던 편지 속 마지막 문구도 이걸 뜻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살인이 끝이 났고 사토는 결과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여기서 잠시 상황을 멈추고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들은 범인력이 고사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주쿠를 어떻게 죽였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방심하고 있던 시주쿠를 찾아가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요. 문고리를 인형의 입으로 고정한 다음 얇은 실로 인형의 머리를 연결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문 밖으로 나간 다음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면 문고리를 입으로 잡고 있던 인형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방은 밀실이 된다, 이런 말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밀실을 만들었나 하는 것보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나 하는 거였고요. 이건 탐정 유이라는 게임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가면 탐정이 범인을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사카는 시주쿠의 목을 자르면서 다량의 피가 튀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탐정이 범인을 지목하며 당신 몸에는 시주쿠의 피가 묻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범인이 죄를 인정한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인 건데, 다시 사토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편지의 내용처럼 세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긴 하지만 과연 이대로 운영자들은 나를 살려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친구인 도쿠나가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이때 고엔마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지금 이곳에 안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전부터 안 보이던 시라이를 언급하며 다 함께 시라이의 방으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은 침대에 누워서 죽어있는 시라이를 발견하게 되고 천장 위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더니 아, 이건 에도가와 람포의 천장 위의 산책자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계획에 없던 시나리오다 보니 급조한 티가 많이 났지만 이로써 시라이가 죽은 것도 해결이 되었다고 여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엔마는 하나 남은 작전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신호를 주면 마나베가 니놈이 범인이었구나 하면서 사토를 죽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물론 사토가 진짜 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신호를 보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서더니 범인을 알아냈다라고 외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 일순간 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탐정이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카키였는데, 고엔마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며 묻자 그동안 사토가 추리했던 바와 같이 사카키는 죽은 이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토는 불현듯 왜 마지막에 발견된 게 시라이였을까를 떠올리게 되는데, 애초에 편지에서 언급된 살인도 3개이다 보니 혹시 시라이는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실수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처음부터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면 시라이가 범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자 야마네의 시신이 어설프게 발견된 이유도 갑자기 시라이에서 고사카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건데, 사토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부가 법의학자 출신이라는 설정은 너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어쩌다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갔을까를 유추하던 사토는 시주쿠가 자신을 탐정이라고 오해했던 것을 떠올리며 머릿속 한켠에서 또 다른 비밀에 대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래라면 죽지 않을 시라이가 죽은 것 마냥 맨 처음 죽을 사람은 텐가와가 아니고 자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 갑자기 시나리오가 변경되면서 이야기가 꼬인 거라면 이럴 수도 있겠다고 사토는 여기게 되고요. 이후 자신이 아무리 범인과 트릭에 대해 힌트를 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 애초에 이번 게임의 탐정은 텐가와였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텐가와 레이타라는 이름은 와레가 탄테이, 그러니까 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쏟고 논 거란 것도 깨닫게 되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범이라는 뜻이었고요. 애초에 자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사토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의자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는데, 기양관은 해안가 옆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는 바다가 있었고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토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의뢰인을 만나고 있는 고엔마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모니터 속에는 고사카가 최종 범인으로 밝혀지며 사카키가 추리를 끝낸 이후고요. 의뢰인은 고엔마를 보더니 하루 전에 의뢰를 했는데 들어줘서 고맙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탐정 유희가 왜 이렇게 꼬인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의뢰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죽은 텐가와의 아버지였고요. 명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탐정 유희가 있기 하루 전 이 게임에 참여한 자신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고 긴급하게 시나리오가 수정된 거라고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황은 모니터 쪽 고객들을 상대하는 미야비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사실 탐정 유희라는 살인극은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미야비는 이제 곧 있으면 출연자들의 후일담이 있겠다며 잠시 방송을 멈추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탐정이 죽었는데도 게임을 계속한 이유가 이거였구만이라며 사라졌던 사토가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사토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자 단숨에 달려가선 제압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미야비는 사토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온 것을 보곤 넌 여기 왜 있는 거지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사토는 우선 자신은 배를 운행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야비는 너무 황당해서 아니 우리 조직이 너 같은 놈을 뭐 때문에 필요로 한다는 거지 라고 묻게 되는데, 사토는 기다렸다는 듯 이 조직에는 멍청한 직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특히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형편없다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묵묵히 자리에 앉아있던 카가 벌떡하고 일어서게 되는데, 이번 시나리오는 갑자기 급조한 거라 어설프긴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토에게 너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며 흥분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토는 어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람포의 트릭이 2번 사용된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칸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폭발해서 원래 4번째 살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며 너라면 어찌 했을 거냐며 답을 말해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도 사토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며 시라이의 시신을 서재로 옮겨놓기만 했으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미야비가 아니 그건 왜지? 라고 묻게 되자 사토는 여기가 어딥니까? 기암관이 아니었나요? 라며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 기암성에서 칼에 찔려 죽는 시신은 서재에서 발견이 되지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고엔마가 네가 시나리오를 썼다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겠구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미야비는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인터넷 방송을 켜곤 저희가 이번에 아주 뛰어난 작가를 새로 고용했으니 다음 탐정 유희도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